MC몽 씨가 이번 PD수첩 방송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진실 여부는 최소한 검증을 했어야 한다. PD수첩 방영 이후 라이브 방송으로 입장 표명을 하였다. 틱톡 라이브로 기자분들에게 고합니다. 라는 입장과 함께 도저히 이 방송 내용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MC몽 씨가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일까? 라는 의혹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실 텐데요. 자, 특히나 이 차가원 씨가 함께 등장을 하면서 이번 PD수첩에 많은 논란이 발생을 하였고, 실제로 기사를 검색을 해봤을 때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전부 다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작되었고 거짓말이다. 재차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 PD수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회사 자체 자금이 뭐 개인 자금으로 쓰였다거나 불미스러운 쪽으로 쓰여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회사 자금이 개인 자금으로 쓰인 적이 없다라고 말한 차가원 씨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거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지만 본방송 때 수십억이 계속하여 이 파란색 표시가 된 차가원 씨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수십억이 들어오면 바로 차가원 씨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고 또 수십억이 입금되면은 차가원 씨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대로 소명이 안 된다면 이거는 횡령 문제도 될 수 있다라는 비판까지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실제 거래 내역이라기보다는 장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증거냐라고 하시는데 MC몽도 차가원 씨도 주장하는 바가 이것이 PD수첩에게 알 수 없는 루트로 전달이 된 장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직접 계좌이체 내역을 떼가지고 엑셀표로 정리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 어찌됐건 차가원 씨의 개인 계좌로 수많은 돈들이 오고 갔다라는 내용이 방송을 통해 공개가 됐잖아요. 차가원 씨 측이 정말 떳떳하다면 이거 그냥 거래 내용만 증빙을 해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차가원 씨 측 변호인단은 이런 말을 했죠. 오히려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이승기 씨가 착각한 것 같다.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며 오히려 지금 당당한 입장을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당당한 입장을 취한 것과는 다르게 별도의 증거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여기엔 두 가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차가원 씨 측이 증거가 없거나 그러니까 자신들의 반박하고 있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재판이나 소송이 진행이 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직 그 증거를 굳이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니냐. 실제로 재판이 흘러간다면 그 증거들이 사전에 공개됐을 때 차후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방송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PD수첩은 제보 메일을 통해 확보한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정산일지를 공개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기획사에서 입금된 50억, 음반업체에서 입금된 50억, 이게 전부 다 선수금이잖아요. 이 가수들이 대박 날 것을 생각해서 오히려 관련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 선수금을 넣는 거란 말입니다.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기획사에서 기획되거나 음반업체에서 음반을 발매할 때 우리 쪽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만들어 달라라는 의미에서 전달되는 선수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아티스트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한 선점을 위해 입금되는 선수금들이라고 좀 개념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액들이 개인 계좌로 이체가 됐다라는 거죠. 24년도 총 430억을 가져갔고 240억을 또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에 넣기도 했습니다. 430억 중에 240억을
다시 회사에 넣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차액 100억이 훌쩍 넘는 금액의 행방이 확인되고 있지 않고 투자를 500억을 받으면 100억 정도를 제작에 쓰고 400억은 다른 회사로 보내는 등 계속 돌려막는 거래를 해서 어느 순간 임직원들에게 진짜 돈을 넣은 것처럼 보이는 편법을 쓴 것 같다. 500억 받았는데 100억만 실제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 400억은 다른 회사로 이체를 하면서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임직원들이 볼 때는 아 진짜 이 돈들이 순환되고 있구나 라는 착각을 준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PD수첩은 차 회장이 가져간 수백억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는데 MC몬과 차 회장 공동 명의로 강남에 166억 현찰로 매입을 한 사실도 찾아냅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노홍철 씨에게 다시 좀 가격을 낮춰 판매를 했죠. 더 중요한 건 이들이 한 백화점의 VVIP 고객으로서 뭐 고가 명품을 막 구매를 했고요. 그 와중에 황당한 건 오히려 카드 대금 36억이 미납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지인은 진짜 통이 크다라고 말을 했는데 웃긴 건 미납된 카드 대금이 36억이란 얘기예요. 차가원 회장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수 백현이 누나는 왜 가격표를 안 보고 물건을 사냐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내가 씀씀이가 굉장하다라는 이야기를 PD수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황당한 건 미납된 카드 대금이 36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36억이 아니라 3억 6천만 원도 모으기가 힘들어요. 근데 36억의 카드 대금 미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 엄청난 명품을 사면서 제대로 대금도 치르지 못해 왔었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구간이 많았었다라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차가원 씨의 전 비서는요, 돈 때문에 MC몬과 다투기도 했었다. 20억의 현금 가방도 전달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3년간 차가원 회장 곁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어 회사를 떠났다라는 전 비서의 증언인 거죠. 특히나 이 A씨는 출장 기간 중 두 사람이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예민해졌다.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연애를 했건 하지 않았건 MC몽 씨에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자동차와 시계 선물을 차가원 씨가 한 건 사실이고 특히 이들 일행이 이 카지노 전용기를 탔던 것도 팩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 얘기가 나오면 예민했대요. 어떻게 돈을 이렇게 뻥뻥 쓰면서도 돈 얘기가 나왔을 때 민감해졌을까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봉투에 4억 정도를 담아서 계속 전달 심부름을 했다라는 거죠. 이른바 환치기 업자로 알려진 인물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뭐 달러라던가 이런 걸로 한국 하나를 바꿨겠죠. 그렇게 해서 현금을 전달했고 1년 동안만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해당 자금의 이동 과정과 관련해 환치기 의혹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른 내용으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MC몽 씨는 전면 부인을 하며 조작된 메시지다. 이거 사람 살지 말라고 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이미 추가적인 라이브 방송에 대한 예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더 안 되는 부분은 이 지경이 오기 전까지 충분히 많은 자료 공개할 수 있었다란 말이죠. 하지만 MC몽 씨는 자료는 자신이 주장한 내용의 한 10분의 1도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본인의 주장에만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차가원 씨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명확하게 이번 사태에 단 하나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을 뿐 그 어떠한 증거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두 사람이 불륜이었고 차가원 씨가 MC몽 씨에게 수백억의 돈을 전달했고 두 사람이 돈 얘기만 나오면 다 텄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귀었었고 빚도 차가원 씨가 갚아줬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과 주장을
차가원 씨의 작은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두 사람은 그걸 부인했고 차가원 씨는 작은 아버지가 MC몽 씨와 오히려 결탁을 해가지고 자신의 회사를 뺏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다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저격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MC몽 씨는요, 차가원 씨와의 불륜살, 카톡 전부 다 조작이 되었다. 가처분 결정문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MC몽 씨가 본인의 핸드폰으로 가처분 결정문까지 이렇게 공개를 한 사진도 자신이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가처분인가 봤더니 차 회장과의 불륜 근거로 사용된 자료들이 이미 법원에서 조작된 카톡이라고 가처분을 받았다. 전부 조작된 카톡 내용이다. 해당 언론사는 더 이상 이 카톡 관련으로 기사를 쓸 수 없다. 제3자의 게시 및 배포도 금지되어 있다. 언론사와 차가원의 작은 아버지만이 갖고 있던 자료를 PD수첩에게도 제공이 되었다. 이미 법원에서 다 조작된 거라고 가처분된 내용을 또 재사용하고 있다. 지금부터 모든 언론사에게 내가 말을 한다. 그 카톡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론사들이 이 시간 이후로 거짓된 카톡을 전부 내리지 않으면 전부 고소고발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MC몽 씨가 주장한 가처분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가처분 내용이 뭔지 봤더니 이번 PD수첩을 통해 공개된 MC몽 씨가 차가원 씨와 연애를 했었다. 내가 불법 게임도 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왔던 카톡 내용인 거죠. 이걸 본인은 전면적으로 다 부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 가처분 처리를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처분이라는 것이 조금은 애매합니다. 자, 이 가처분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이게 확정 판결이 아니에요. 좀 쉽게 말을 하면 다툼의 대상에 대해서 가처분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어떤 배상 결과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MC몽 씨가 저거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더 이상 유포되지 않게 막아주세요. 가처분 신청해주세요. 이 앞에 붙는 가짜가 말 그대로 완벽하게 최종 처분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가처분이 된 겁니다. 가계약처럼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이 위급하고 시급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 법원에서는 그래 일단 그 카톡 내용 유포하지 말아봐 라고 가처분 인용을 해줍니다. 그것이 MC몽 씨가 주장하는 이번 카톡 내용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유포 못하게 했는데 이거 왜 PD수첩에서 유포했냐 이렇게 분개함을 터트려내고 있는 거죠. 이제는 MC몽 씨의 추가적인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된다면 이런 증거들이 하나하나 공개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차가원 씨도 이 MC몽 씨처럼 이런 어떤 증거들이 하나둘 공개가 됐을 때 이 PD수첩이 이번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이 많은 영상들과 의혹 증거들을 반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MC몽과 차가원의 영업비밀이라는 어그로를 끌면서 인터뷰를 한 당사자가 택시기사, 식당 아주머니와 있다. 그냥 썰밖에 없다. 썰밖에 없는 내용들이었다. 회사의 정상과는 무관한 저에 대해서 뒤에서 아무 말도 못한다. 제 이야기는 뒤에는 나오지도 않는다. 그럴 거면 주유소 사장님도 인터뷰하고 편의점 사장님도 인터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시사 프로그램이 제가 틱톡 방송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을 변명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이 MC몽 씨에 관련된 이야기가 쏟아질 때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저것도 다 섭외된 사람 아니야? 비서라는 사람도, 식당 아주머니도, 세탁소 주인도 이거 전부 다 섭외된 사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실제로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PD수첩이 이 프로그램을 그냥 유튜브 라이브로 틀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동시 접속자가 몰려서 댓글이 빗발쳤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꼬집고 있고요.
특히 모든 매체에도 조작된 카톡 관련 기사들을 삭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고소 및 고발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쫓겨난 지 반년이 지난 이후에 미정산이 일어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자신이 회사에 나가고 나서 아티스트, 가수들에 대한 이승기, 이무진 등에 대한 미정산이 일어났다. 나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 MC몽 씨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MC몽 씨가 주장한 카톡이 이거죠. 차가원과 사귀었다 라는 이 카카오톡 내용이 조작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해당 내용을 올리는 SBS도 마찬가지겠죠. 다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PD수첩 때 분명히 MC몽 씨를 섭외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MBC 측에서 자신을 여성 관련 범죄자로 만들었다. 또는 발치몽으로 만들었다. 이런 연장선에서의 어떤 배신감 때문인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전화 인터뷰로라도 의혹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했고 이 당시 때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해서 원본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PD수첩이 뭔가 조작을 했거나 불리한 내용을 방영할 때 그 녹취록 딱 까버리면 되거든요. 좀 아쉬웠던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차가원 회장의 전 수행 비서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관련된 문자와 모든 내용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MC몽 씨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런 등기부 등본은 처음이다. 전문가도 고개를 절레절레. 이승기의 해명에도 이해되지 않았다. 바로 PD수첩에 나왔던 부분이죠. 한남동에 있다라는 엄청나게 초호화 빌라. 여기에 나와 있는 등기부 등본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등기부 등본은 흔하지 않다. 저는 처음 봤다. 자, 만약에 이분들 채무자가 이승기, 백현 같은 연예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05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50억대의 전세자금이 설정될 만하다. 30억대의 전세자금이 설정될 만하다라는 기존의 시세와는 다르게 100억이 넘는 105억과 160억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과연 대출이 나왔을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액의 대출이 실행된 것 자체가 의문점이다. 기존 채권 최고액이 36억이었는데 연예인 전세 대출로 바뀌며 대출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났다. 대출 실행도 서울에 있었던 금융기관이 아니라 전남 완도에 위치한 수협이었다. 수협 관계자가 주변 시장을 봤다고 하는데 전라남도 완도에서 서울 한남동에 있는 곳에 시장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어찌되었던지 간에 50억도 안 하는 집 안 샀다라는 시행업체 관계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한 채도 못 팔았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하라고 권유할 당시에 얘기했던 금액보다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액수가 몇 배나 올라갔다. 감정평가서를 봤더니 160억짜리라고 나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가원 회장이 한 달에 몇 억씩 하는 이자를 3년 동안 자기가 내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 아니, 잘못 알게 됐다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와 명확한 해명을 해주면서 수정해 달라라고 말을 해야 정상인데 그러한 부분은 그냥 오해니까 너네가 알아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MC몽 씨도 사실관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전부 다 거짓이다. 나는 당신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내용이 라이브 폭로 방송의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뉴스 기사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보고 있지만 글쎄요. 자신의 이 라이브 방송으로 입장 표명을 하겠다. 자신의 계정에 라이브 방송을 예고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MC몽 씨가
이 라이브 방송에서 격앙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라이브 방송을 또 한 번 예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MC몽 씨의 그리고 차가원 씨의 전면 부인이 지금 대중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차가원 회장은 제가 입을 열면 많이 다친다. 아마 이 엔터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사고를 막다가 일이 다 끝날 거다 매일같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리고 회사의 적자가 심각해졌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P그룹의 회장 소속이며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고 경력 역시 P그룹 회장, W기업의 대표이사, 사단법인 H 이사장이라고 차가원 씨가 소개가 됩니다. MC몽이라는 사람을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그분이 회사에 전 투자자가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MC몽 씨의 투자자가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회사에 투자자가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안 하던 분야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의혹 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MC몽은 또 돌연 회사를 떠나게 됐어요. 차가원 회장이 25년 초부터 MC몽의 여성범죄에 관련된 제보가 계속 들어왔다. 저희가 생각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MC몽에 대한 불미스러운 보도로 결국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 뭐 애인으로서 결별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그냥 회사에서 결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MC몽은 당시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고 전부 관두고 그냥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불륜설에 대해 차가원 회장은 사실 MC몽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게 되면서 작은 아버지하고 두 사람이 결탁이 되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렇게까지 될 일은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차가원 회장은 MC몽과 작은 아버지가 차준영 씨를 말하는 걸까요? 자신의 회사를 빼앗기 위해 허위 보도를 퍼뜨렸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스캔들로 인한 오너 리스크로 회사 경영이 어려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MC몽 씨가 차가원 씨와 내가 사귀었었다, 불륜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작은 아버지와 했다라고 차가원 씨가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아니겠습니까? PD수첩 요약 감상문은 회사 돈으로 거래처 줄 돈 못 줘가며 MC몽 게임 자금 대주느라 허리가 휘었었던 차가연. 그런 차가연의 알맹이만 뽑아먹고 뒤에서 열심히 다른 여자와 놀아나기 바빴던 MC몽의 치정 막장 드라마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D수첩의 전체 보도 내용이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PD수첩 봤는데 어메이징하다. 무섭다. 끝이 궁금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자, 차가원 씨가 어디까지 했냐. 두 사람이 불륜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의혹을 받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21년도 그리고 22년도부터 MC몽이 계속 나에게 돈을 빌려갔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돈을 빌려갔다. 개인으로 줬지 법인 돈을 준 건 절대 아니다. 라고 손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차가원 씨는 300억이 넘는 이 막대한 돈을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반대로 MC몽 씨는 이 돈의 출처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결국 PD수첩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MC몽 씨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MC몽 씨는 저 할 말 없어요. 저 기자회견 열 거예요. MBC는 기억해야 돼요. 제 친구의 빚을 갚아준 8천만 원을 이빨 뽑아준 명분이라며 보도를 낸 게 MBC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발치몽이 됐어요. 또 MBC는 저를 게임쟁이로 만들었고요. 당신들 두고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MBC PD수첩은 악의적인 제보만 믿고 나와 차가원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고 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회사 자금을 가지고 무슨 불법 게임을 했냐? 그럼 그거 자금 출처 계좌 다 까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